자, 40대에 들어가면서 체지방이 빠지는 속도가 20대, 30대에 비교해서 좀 더디다라는 느낌, 혹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 내 몸의 기분 혹은 컨디션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이건 사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체지방을 빼는 거에 있어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운동 없이도 체지방량이 감량이 되고 건강도 챙겨갈 수 있는 핵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특히 40대 여성분들,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신다면 충분히 체지방 감량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7년차 다이어트 코치로 일하고 있는 근짱입니다.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 회원님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30대, 40대 여성 회원님들이 한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님들과 대화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20대 때 하루 이틀만 굶으면 살이 쭉쭉 빠지고 금방금방 몸이 변해왔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아무리 안 먹거나 내가 조금 조절을 해도 혹은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만큼 효율적으로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되게 속상해하는 일들이 꽤 많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원인은 야속하게도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신진대사 활동이 안 좋아지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엄청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되면 다이어트가 잘 안 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지방에 대한 분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전신으로 뻗어나갔던 피하지방들이 복부지방, 복부로 몰리게 되면서 내장지방으로 되게 되는데 이거는 대사질환에도 문제가 있지만 잘 빠지지도 않는 게 특징이죠. 자, 두 번째는 기초대사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에스트로겐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우리 신진대사가 빨라지게 도와주는 역할도 해주는데 급감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식욕 조절에 대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은 줄어들게 되고요. 배고픔을 유발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엄청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대, 30대보다 40대에 우리 식욕에 대한 욕구가 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슐린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지방이 쉽게 저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되면 네 가지의 이유, 이 중요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가 쉽지 않고요. 더욱더 가면 갈수록 이걸로 관리해주지 않는다면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 몸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살이 찌기 쉬운 몸으로 변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제가 식단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려면 좋은 탄수화물, 그러면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을 먹는 건데요.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충분히 먹어주신다면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핵심은 유사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리그난 혹은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핵심, 얘네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좋은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통곡물이 있습니다. 귀리, 보리, 복합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인데 이런 친구들은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내 환경에 대한 개선도 될 수 있고 에스트로겐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복숭아, 사과 혹은 베리류 등의 과일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에스트로겐을 보충하거나 유사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균형, 밸런스를 맞춰주기도 하지만 항산화 효과에도 좋습니다. 그 외로 우리 십자화가 채소라고 하는 브로콜리도 있고요. 그렇다면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저는 우리 일반적인 채소들이 있잖아요. 잎채소라고 이야기하는 상추, 깻잎 혹은 양배추 뭐 이런 애들에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통곡물, 복숭아, 사과, 베리류 이런 애들을 섞어가지고 드신다고 한다면 에스트로겐도 좋아지고 식이섬유, 그러니까 장내 환경에도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좋은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이소플라본을 최고로 두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콩, 두부, 두유, 혹은 콩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가장 강력한 에스트로겐을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뼈나 건강에도 좋지만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갱년기에도 완화가 된다는 것에 도움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먹을 땐 콩도 먹고 두부도 먹고 뭐 여러 가지를 먹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만 너무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동물성 단백질인 우리 고기류도 먹고 아니면 해산물도 먹어가면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되 우리 식물성 단백질은 꼭 챙겨주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지방은 불포화 지방을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뭐 아마씨가 있을 거고 참깨, 해바라기씨, 아몬드, 호두 뭐 이런 등의 견과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간식으로 드실 때는 이런 애들을 좀 먹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식단 외에도 무엇을 더 하면 내가 몸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더 분비가 잘 되고 균형을 이루면서 밸런스를 잡아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활동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활동량을 늘리는 거예요. 내려야 되는 정거장, 버스를 타고 가는데 미리 내려야 되는 정거장에서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는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마트까지는 가까운 거리라면 충분하게 걸어가면서 활동량을 채워준다라든가 조금 더 땀을 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기본적인 산책에서 조금 더 걷기를 빠르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스트레스도 완화가 되고요. 활동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올바른 생활이라고 했던 것들을 충분하게만 해주셔도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충분히 잘 될 수 있고요. 급감하는 걸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외식, 약속이 많아지는데요. 그 약속을 일일이 다 나가시면서 먹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고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꼭 지켜주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끝까지 해주신다면 충분히 효과 보실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드리겠습니다.